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 극한의 정확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x0이 i에 있거나 또는 i의 경계점인데, 여기서는 뭐 i에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 우리가 앞에서 리미트 x가 x0으로 접근할 때 fx가 L이다. 이것의 정의를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것의 정의는 x가 x0이 아니면서 x가 x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가 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좀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는 17세기에 미분 적분학이 나오게 됐을 때 뉴턴 라이프니츠가 정의를 한 거지만 이게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정확한 정의는 그보다 한참 후인 19세기에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코시 바이어스트라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발전이 됐다가 바이어스트라스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확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몇 가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명제가 참과 거짓이 분명한 식이나 문장이 참인명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는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이나 식입니다. 문장이나 식이죠. 이게 1은 2보다 작다. 이게 참인 명제입니다. 2는 1보다 작다. 이거 거짓인 명제죠. 뭐 x는 2보다 작다. 이거 명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아는데, 우리가 명제 중에서 이게 명제일 때 P가 아니다라고 읽는, P가 아니다 라고 읽는 것은 정의가 P가 참이 아니다 를 정의로 하는 P가 아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명제의 부정이라고 하죠. P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P의 부정이라고 하는 그 부정. 그래서 명제 P를 새로운 명제 P의 부정을 만들 수가 있죠. 이제 PQ가 명제일 때 또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정의가 P 또는 Q, 이거는 정의가 이게 참, 거짓, 참, 거짓, 이게 모든 경우인데, P 또는 Q는 둘 다 참일 때 참이고 하나라도 참일 때 참, 그래서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인 것을 P 또는 Q라고 하죠. P 그리고 Q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고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인 거. P 그리고 Q, 아니 이제 P이면 Q, 이거는 참이면 참이고 가정이 참이면 결론은 참이 돼야 되고, 가정이 거짓일 때는 결론이 참거짓이 되든지 상관이 없고,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일 때만 F로 정의되는 거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 읽기로는 P 또는 Q라고 있고, 이거는 P 그리고 Q라고 있고, 이거는 P면 Q이다 라고 읽죠. 그래서 이거는 P와 Q의 이거는 논리 합이라고 하고, 이거는 P와 Q의 논리 곱이라고 하고, 이거는 P와 Q의 조건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명제가 PQ가 있으면 이렇게 새로운 명제 P 또는 Q, P 그리고 Q, P면 Q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자, x는 뭐 2보다 작다.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제가 아니고, 이거는 A에서, 이 집합 A에서 x에 대한 이건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은 어떨 때 조건이라고 하냐면, 이 x 대신에 원소가 대입이 되면 항상 명제가 되는 거. 이거 이런 의미다 적다. 참인 명제죠. 이게 명제가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3을 집어넣어도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4를 집어넣어도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근데 조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x 대신에 이 원소가 대입이 되면 항상 명제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있으면 우리가 조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처조건이면은 우리가 자 A의 원소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이 조건이 참인 걸 다 모아놓은 것은 저기에서 참인 것은 1뿐이 없죠. 그래서 1.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하죠. 집합을 나타내는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게 수학은 대부분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자 px가 a에서 x에 대한 조건이면, 앞에서 조건제시법으로 집합도 나타내지만 아주 중요한 명제 두 가지를 만듭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 px가 참이다를 나타내는 이 전칙 명제. 이거는 전칙 명제라고 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px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x에 대하여 px가 이게 다 참이다. 이런 의미죠. 하나라도 거짓인 원소, px가 거짓인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때는 거짓이지만, 모두 다 참일 때 그때가 참입니다. 그래서 전칙 명제. px가 참인 원소가 존재한다. 이거는 존재 명제죠. 이것도 항상 명제가 됩니다. 이거는 px가 참인 원소가 A에 존재합니다. 존재한다는데, 이것도 항상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아주 중요한 명제를 만드는데, 이 전칙 명제를 만들고 존재 명제를 만듭니다. px가 조건이면 항상 이거는 이걸 만듭니다. 전칙 명제와 존재 명제. 자, 이 명제에 대해서 한 보기를 들면, 자, 모든
실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실수 y가 존재한다. x가 y보다 작게 되는. 자, 이게 이제 맞는 명제입니다. 이걸 보면,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실수를 한번 잡아서 실수 x를 1로 잡으면, 자, 어떤 실수 y가 존재한다. 1보다 큰 y가 존재한다. 1보다 큰 실수 y가 존재하니까 이 부분이 참이 되죠. x 대신에 100을 집어넣으면, x가 100이면 어떤 실수 y가 존재한다. 100보다 큰 y가 존재한다. 존재하죠. 참이죠. x가 어떤 실수가 되든지 그 x보다 더 큰 실수 y가 존재하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뒷부분이 다 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임 명제입니다. 이것을 우리 문장으로 쓰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실수 x 이것에 대하여 x가 y보다 큰 이것인 실수 y가 존재한다. 이렇게 쓰겠죠. 자, 이번에는 앞과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서 이 어떤 실수 y부터 먼저 쓰면 어떤 실수 y가 존재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x가 y보다 작다. 이걸 보면 자, 어떤 실수 y가 존재하는가. 자, y를 한번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모든 실수가 1보다 작은가. y가 1이면 모든 실수가 1보다 작다. 모든 실수가 1보다 작다. 거짓이죠. y가 100이면 모든 실수가 100보다 작다. 거짓입니다. y가 마이너스 100이면 모든 실수가 y보다 작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러면 y가 어떤 실수가 되든지 항상 뒷부분이 이 x가 모든 실수가 그 y보다 작다. 거짓이죠.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이게 다 거짓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 뒷부분이 참인 y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이걸 우리 글로 한번 적어보면은 자, 뒷부분이 성립하는 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는 이것인 실수 y가 존재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보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이 위치 변화 이게 뒤에 있던 y가 존재한다가 앞으로 갔고 앞에 있던 모든 x가 뒤로 갔습니다. 그것만 바뀌었는데 하나는 참인 명제니 하나는 거짓인 명제가 되죠. 그래서 모든과 어떤이 연달아 나왔을 때는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다른 명제가 된다. 모든 이런 경우는 순서 바꿔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의미가 되고 어떤 그런 경우도 괜찮은데 이렇게 모든과 어떤이 연달아 나올 때 순서 바꾸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모든과 어떤이 연달아 나왔을 때 우리말로 이렇게 쓰면 여기서 우리말로 읽으면 글자는 완전히 같죠.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은 앞에 부분에서는 쉼표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묶이는 거죠. 이렇다. 뒤에 것은 이게 묶이는 거죠. 그래서 쉼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y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칙 명제, 존재 명제를 우리말로 쓸 때 우리가 그 존재 명제가 우리 그 말 어순이 좀 틀려져 가지고 이거 다룰 때 이것을 문장으로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명제에 대해서 P가 아니다, P 또는 Q, P 그리고 Q, P이면 Q.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PX, 전칙 명제, 어떤 X에 대해서 PX, 존재 명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극한의 정확한 정의를 하려 합니다. 함수 극한의 정확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변수를 엡실론, 이거 엡실론이라고 읽는데, 엡실론, 델타, 이게 변수입니다. 앞에 x 어떤 그런 변수인데 엡실론 델타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엡실론이 0보다 크다, 이것을 앞에 이걸 쓰겠는데, 이거 엡실론이 0보다 크다는 건, 이것은 그러니까 변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 엡실론이 0 플러스 집합은 양수들 다 모아놓은 거, 이건데, 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관습적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델타가 0보다 크다, 이것도 관습적으로 델타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전칙 명제에서 이런 기호를 써야 되는데, 관습적으로 델타가 0보다 크다라는 그 기호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함수 극한의 정확한 정의, 정의를 하겠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구간에 주어져 있고, x0은 i나 또는 i의 경계에 속하는 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리미트 x가 x0에 접근할 때 fx는 l이다. 우리가 이것은 x에서 f의 극한은 l이다 라고 읽는 거죠. 근데 이것의 정의는 직관적으로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x가 x0이 아니면서 x가 x0에 하나씩 가까이 접근할 때 fx가 l이 하나씩 가까이 접근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정의를 쓰면 모든 엡실론, 0보다 큰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 그래서 가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가로를 안 써도 뜻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i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x 빼기 x0, x에서 x0까지의 거리가 0보다 크고, x가 x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델타보다 작으면, 그러면 fx는 l까지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자, 이게 x0에서 f의 극한은 l이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게 정확한 정의가 됩니다. 자, 이게 정확한 정의라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보면 우선 이게 이제 맞는 말입니다. 우선 보면 다시 한번 이거 써보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 모든 x에 대해서 x 빼기 x0 델타이면 fx 빼기 l 엡실론인데,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이 과연 p 엡실론에 대한 조건인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면 엡실론이 딱 고정이 됐을 때 이 부분, 그러면 엡실론은 이제 상수고, 이 부분이 이제 델타가 변수일 때 이 부분이 델타에 대한 조건인가. 그리고 이제 엡실론 델타가 상수일 때, 그 다음 변수가 x일 때, 이 부분이 x에 대한 조건인가를 보면, 점점 내려가는데, 엡실론이 상수로 한번 고정이 되고 델타가 상수로 고정이 되면, 그럴 때 이 변수 x에 대해서 이 뒷부분이 x에서 x0까지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l은 엡실론보다 작다 해가지고 조건문이어서 x가 바뀔 때 이게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명제가 되고, 이게 명제가 되면 이 부분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이제 조건이 되니까 이게 이제 델타에 대한 조건이 되고, 델타에 대한 조건이 되니까 이 앞부분 이게 이제 입실론에 대한 조건이 돼서 이게 맞는 식이라는 사실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이제 차례차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서 위에 처음부터를 보면 이 입실론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입실론보다 큰, 0보다 큰 모든 입실론, 양의 실수인 모든 입실론에서,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입실론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이죠. fx에서 l까지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지금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구간 i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가 x0이 이렇게 있으면 함수값은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L 값이 있는데, 여기에서 함수값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함수값이 L까지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아야 됩니다. 엡실론이 딱 정해지면, 그러면 여기가 엡실론이면 여기가 L-엡실론, 여기가 L 플러스 엡실론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값이 이 사이에 와야 된다. 함수값이 이 사이에 와야 된다고 이 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엡실론이 정해지면, 이미 엡실론이 정해지면 함수값이 이 사이에 와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는 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델타죠. 델타가 존재한다. 그럼 델타 부분은 보니까 0보다 크고 x에서 x0까지 거리가 0보다는 크고 델타보다는 작은 거, 이렇게 되죠. L. 이거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죠.
x가 x0은 아니고 x0까지 그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여기가 델타입니다. 그럼 여기는 x0 더하기 델타, 여기는 x0 빼기 델타죠. 이게 이게 델타가 아니 x가 x0 플러스 델타보다 작고 x0 마이너스 델타보다 작습니다. 그러면서 0보다 크니까 x는 x0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x가 이 부분에 속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된다 이건데, 자 모든 x에 대해서 되는데 이제 뒤에 조건문이 이 빨간색 이 부분에 있으면, 뒤에 조건문이 이 빨간색 x가 이 부분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그 조건에서 이 함수값, 그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가면 바로 이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서 이 함수값은 다 이 L까지 거리가 epsilon보다 작은 이 사이 그 노란색 칠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의미가 이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번에서 이제 엡실론이 모든 엡실론입니다. 모든 엡실론에서 보면은 이제 위에 그림에서 엡실론이 좀 클 때는, 엡실론이 폭이 이렇게 클 때는 뭐 당연히 이게 되는데, 엡실론이 굉장히 작았을 때도, 엡실론이 굉장히 작아질 때도, 우리 그림에서 굉장히 작아질 때도, 그러면 델타 이 부분이 더 작아져서 더 이렇게 작아져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델타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쏙 이렇게 들어간 델타가, 엡실론이 아무리 작아져도 그런 델타를 찾을 수가 있다. 저 그림 같은 델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게 바로 이 명제가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생각해보고, 모든 엡실론에서 엡실론이 큰 수일 때는 뭐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엡실론이 굉장히 작을 때, 그래서 이 폭이 굉장히 줄어들 때 그래도 델타를 찾아서 이 구간이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하는 델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게 이 명제가 말해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가 앞에서 직관적인 정의를 했고, 또 여기서 이제 정확한 정의를 했는데, 이 정확한 정의가 직관적인 정의랑 같은 말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번 해보죠. 이게 f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0이 i거나 또는 i의 경계에 속하거나 이럴 때, 직관적인 건 뭐였냐면, 첫 번째 x가 x0이 아니면서 x가 x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가까워질 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게 이제 직관적인 정의인데, 정확한 정의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 모든 x에 대해서 x에서 x0까지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에서 l까지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자, 이게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의는 아닌데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나라는 게 성립이 되면 이제 가가 성립이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자, 나가 참이라고 가정하자.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x0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L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번이 뭐냐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가 L-입실론이고 L 플러스 입실론인데, 자, 함수값이 이 사이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입실론을 저 그림에서 만약에 10분의 1로 잡자. 10분의 1로 잡으면 저기에서 어떤 델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i에 대해서 0, x에서 x0까지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델타 1보다 작으면 fx에서 l까지 거리가 엡실론 10분의 1보다 작은 존재하죠. 자, 이 엡실론이 10분의 1이면 여기 어떤 델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델타 1.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쏙 들어가게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엡실론을 100분의 1로 잡으면, 10의 제곱분의 1로 잡으면, 그럼 더 좁혀지죠? 더 좁혀지면 이때 또 델타 2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가 10의 제곱분의 2. 이 부분이 이제 더 좁혀지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1000분의 1로 잡으면 여기는 델타 3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1000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그래서 이게 더 좁혀지면 더 들어간다.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성립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가가 성립한다. 자, 가를 보이기 위해서 저 상태에서, 자, x가 0이 아니면서 x가 x0에 한없이 가까이 가보자. 한없이 가까이 가자. 그럼 이게 한없이 가까이 가보면 x가 이렇게 x가 가까이 가면, 그러면 앞에 이 부분이 생기는데, 이 델타 n이 0보다 크니까 한없이 가까이 되면 그 x가 이 부분에 이 델타 n에 더 가깝게 되는 게 생기죠. 그러면 그것의 함수값은 10의 n분의 1이니까 굉장히 fx가 l에 가까이 접근하게 됩니다. 이게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델타 n에도 이 구간에 x가 속하게 되니까, 그럴 때마다 굉장히 fx가 l에 굉장히 가깝게 된다는 사실이 되니까, 가까이 가면 그러면 fx는 l에 이제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확한 정의가 맞으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 맞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한 정의가 되면 직관적으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직관적인 정의는 이 직관 정의가 맞으면 나가 맞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것의 대우, 이것은 대우. 자, 나가 부정이 되면 나가 아니면 가가 아니다는 것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우를 보이는 것은 이걸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나를 부정을 해보자. 자, 나가 뭐냐면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 모든 x에 대해서 0, x에서 x까지 거리가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이것이면 fx 빼기 l은 엡실론보다 작다. 근데 이거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부정을 하면 우리가 이 부정에서 우리가 전칙 명제를 부정을 하면 모두는 어떤으로 밝히죠? 어떤 엡실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부정이 되니까 어떤은 모든이 되죠. 모든 델타에 대해서 모두는 어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 P면 Q이다. 이 부정은 P면 Q이다. 이 부정은 P가 참인데도 불구하고 Q가 거짓인 겁니다. 이거하고 같죠? 이거 중요하죠. 우리 진리표 써보면은 P면 Q이다. 이 부정은 P가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다.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이 부정이 돼야 되는데, 자, x까지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은데 뒷부분이 부정이 돼야 된다. fx에서 l까지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말이죠. 이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것의 의미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뭐 i가 있는데 여기가 x0이 있고 l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엡실론이 고정이 됩니다. 존재합니다. 그 엡실론을 정하면 여기에 이제 l 플러스 엡실론, l 마이너스 엡실론에서 이 부분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이 뭘 만족을 하냐면 지금 이 뒷부분 fx 값이 l까지 거리가 엡실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함수 값이 이 부분이 나온다. 어떤 거에 대해서? 여기 모든 델타에 대해서, 모든 델타가 이 부분이니까 자, 어떤 엡실론은 고정이 돼 있고 엡실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모든 델타니까 이제 델타가 클 때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작을 때 델타를 아무리 줄여도, 이 델타를 아무리 줄여도 그래서 굉장히 델타가 작을 때 굉장히 작아져도 어떤 x가 존재한다. 델타를 처음에 10분의 1로 줄여도 여기에 이 안에 x1이 존재한다. x1이 존재해서 뭘 만족을 하냐면 x1에서 x0까지 거리가 델타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fx 빼기 l까지 거리가 엡실론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 함수값이 노란 쪽으로 오게 되는 fx1 델타 2를 10의 제곱 100분의 1로 줄여도 더 줄였는데도 어떤 x2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x2 델타에서 fx2 그러니까 엡실론보다 큰 여기 fx2 아무리 줄여도 이렇게 생긴다. 또 얘를 아무리 줄여도 여기 벗어나는 게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x1, x2는 x0으로 가깝게 되는데 얘네들은 x1, x2 하면서 점점점 이 x0으로 가깝게 되는데, 그러나 이 함수값은 이거는
L로 가깝게 가질 못하죠. L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가 x0으로 접근하지만은 함수값은 가까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그러니까 이 가번의 정의가 맞지 않는 거죠. x가 x0이 가까이 가지만 함수값은 가까이 못 갑니다. 그래서 가번이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다. 그래서 이제 가이면 나라는 것도 증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직관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참인 맞는 정의가 서로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정확한 정의를 한번 활용을 해보면, 정확한 정의로 해서 한번 이걸 보여보자. 리미트 x가 만약에 1로 접근할 때 2x 더하기 1은 3임을 보여라. 이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걸 보이기 위해서 이걸 보여야 되죠. 뭘 보여야 되냐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 모든 i 실수에 대해서 x 빼기 1 이게 델타보다 작으면 그 0보다 크면 2x 더하기 1 빼기 3 이게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자, 엡실론은 모든 양의 실수니까 자, 임의의 양의 실수를 엡실론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입실론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 뒷부분을 한번 보면 자, 이게 엡실론이 자 2x 더하기 1 빼기 3보다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2x 빼기 2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2x 빼기 1 이것의 뭐 절대값 이렇게 되죠. 이거이므로 우리가 이제 그 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델타를 2분의 입실론 이거로 찾겠습니다. 이것으로 놓자. 뭐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을 놔도 상관없는데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자, x 빼기 1이 델타보다 작으면 델타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면 즉 이게 2분의 입실론입니다. 이것이면 우리 첫 결론 2x 더하기 1 빼기 3 이거는 앞에 계산해서 이거는 2x 빼기 1의 절대값 이랬는데 우리가 x 빼기 1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게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델타를 2분의 입실론으로 놨죠. 이게 입실론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엡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앞에 조건문이 성립하게 하는 그런 델타를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것을 이 식이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봤는데 우리가 앞에서 우극한과 자극한도 봤는데 그것도 이제 정확한 정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써보면 자, 우극한 리미트 x가 x0에 플러스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럼 fx가 l. 자, 이게 우극한이다. 이것의 정확한 정의는 그림에서 x0이 있을 때 이쪽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그림에서 보면 모든 입실로 임의의 양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 조건에서 x가 오른쪽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x0은 아니다. 그러니까 x0보다 크고 x가 x0 플러스 델타 이거이면 fx 빼기 fx는 y까지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극한 자극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의를 알 수가 있겠죠. x0 마이너스 fx는 l이다. 이거는 그림에서 이제 이거는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 모든 x에 대해서 자 왼쪽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x가 x0 빼기 델타보다 크고 x0보다는 작으면 그러면 fx가 l까지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극한이 무한대인 경우도 이렇게 했는데 극한이 무한대인 경우는 앞에서 가령 x0에서 이렇게 극한이 이렇게 되는 경우 뭐 이렇게 가는 경우를 따지는데 이게 리미트 x가 x0에 갈 때 fx가 이 플러스 무한대 이것의 정확한 정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함수값에 관련된 게 엡실론인데 그 L이 우리는 여기서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무한대에 아주 가깝게 간다. 그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오른쪽이니까 이 뒷부분을 모든 실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을 갖고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 모든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x 빼기 x0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면 이것이면 자, 이 함수값이 모든 엡실론보다 크게 된다. bfx 자, 우리가 이 부분이 fx가 무한대에 점점 가깝게 다가간다는 것을 모든 엡실론 그러니까 b가 굉장히 모든 b가 굉장히 커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하는 것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x0일 때 뭐 좀 이런 식인데 리미트 x가 x0으로 갈 때 fx가 마이너스 입실론이다.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앞에 같이 쓰면 함수값이 무한대로 굉장히 작아져야 되니까 같은 방식으로 어떤 임의의 실수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 모든 i에 대해서 x까지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굉장히 작아진다. a보다 임의의 실수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그 극한이 l이다 하는 것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런 형태였죠. 여기 L 있으면 막 이렇게 가는 경우 x가 무한대로 뻗어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이 L이다. 이것도 이제 모든 입실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x가 굉장히 커지니까 어떤 b가 있다. 모든 i에 대해서 x가 b보다 크면
fx 빼기 L 이거는 엡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fx가 L이다. 이거는 이제 여기가 L이면 뭐 이런 식인 건데 이거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a가 존재한다. 모든 x에 대해서 x가 a보다 작으면 fx에서 l까지 거리는 엡실론은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경우에 함수의 극한의 정의를 엡실론 델타를 이용해서 이 변수, 그러니까 엡실론 델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어떤 논리를 써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함수 극한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함수 극한의 정확한 정의를 그 직관적인 정의는 17세기 이루어졌는데 정확한 정의는 19세기 볼자노, 코시, 바이어스트라스, 바이어스트라스에 의해서 이제 완벽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는 모든과 어떤 전칙명제, 존재명제를 이용한 거죠. 우리가 전칙명제, 존재명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칙명제, 존재명제와 조건문을 이용해서 정확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모든 입실론, 0보다 큰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 양의실수 델타가 존재한다. 모든 i에 대해서 이 조건을 x가 x 0까지 거리가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fx에서 l까지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게 정확한 정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엡실론 델타를 정확한 정의를 이해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물론 뭐 이 정확한 정의를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막 공부하는 분야가 수학의 해석학이라는 분야인데 이제 우리는 뭐 직관적인 정의만을 사용해서 미분 적분학을 해도 이 미분 적분학에서는 충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